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의사의 참견 진행자 정은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줄 프로 참견러 유방외과 정영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영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방암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악성은 아니지만 불편하고 치료가 필요한 양성 유방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3년 전 유방외과 검진을 통해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혹의 크기가 지름 1cm 미만으로 작고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 별탈 없이 지내다 올해 아이를 낳고 수유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산 한 달 후부터 유두 쪽이 딱딱해지고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가까운 의원에서 유선염을 진단받고 항생제를 먹었는데 잘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 유선염도 있고 3년 전 작았던 섬유선종의 크기도 지름 3cm를 넘어 조직 검사 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었지만 현재 모유 수유 중이라 수술을 하게 된다면 단유를 해야 하다 보니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양성 종양 꼭 제거해야 하나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모유 수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방 관련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양성 유방 질환이라는 것은 유방암이 아닌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 유방 질환이라는 게 비암성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아닌 이제 질환은 전부 양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유방암은 오히려 많이 들어봐서 조금 익숙한 단어인 것 같은데 유방암 말고 유방 관련된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 양성 유방 질환 환자 발생 빈도가 얼마나 되나요? 이 양성 유방 질환에 대해서는 딱히 이게 통계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어쨌든 불편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양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성 질환이 생겼을 때 꼭 다 제거를 해야만 하나요? 양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꼭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심하거나 겉에서 봤을 때 이제 표가 날 정도로 혹이 크다든지 추적 검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좀 빠르게 자란다든지 암이 발생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이즈도 그대로 비슷하고 특별하게 증상이 없고 하신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치료가 필요한 양성 종양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우선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이게 어떤 종양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뭐 섬유선종이라든지 낭성 그냥 무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록 낭종이라든지 섬유낭성 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암의 발생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과를 특별히 커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경과를 보게 되고요. 관내 유두종이라든지 엽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이 좀 생길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아직 암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암성 병변이라고 해서 이제 놔두면 암이 될 수 있는 이런 혹들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근데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유방 관련된 질환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정말 단순하게 유방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양성 유방 질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사연자분도 섬유선종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저도 섬유선종은 사실 들어본 것 같거든요. 조금은 익숙한 병명인 것 같은데 섬유선종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섬유선종은 일단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섬유선종은 이제 유방에 선조직하고 섬유조직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섬유선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 되지는 않아요. 암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섬유선종이 급격히 자란다든지 이제 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좀 증식성 병변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복합 섬유선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렇게 제거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좀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섬유선종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커지고 좀 더 이제 통증이나 이런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이 섬유선종은 이제 20대 때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발병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섬유선종이 흔히 발병하는 연령층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20대에서도 발병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20대 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기가 넘어가는 분들은 거의 잘 안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인 증상은 사실 제일 흔한 게 멍울이라고들 알고 있잖아요. 섬유선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섬유선종은 이제 대표적인 양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양성과 악성을 촉진을 해보면 잘 움직이는 것들은 양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그 혹이 잘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은 섬유선종의 가능성이 네. 이제 높겠죠. 제일 흔한 질환이니까. 그래서 잘 안 움직이고 하는 경우에는 악성을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잘 움직일 때는 이제 양성 질환의 대표인 섬유선종을 우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젊으신 분이라면 더욱더 섬유선종의 가능성이 높겠죠. 뭔가 저도 이게 다 여성 질환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집중을 해서 듣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멍울이 만져지면 아무래도 병원에 바로 방문을 해서 검진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멍울이 만져진다,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나요? 유방에 생기는 질환들은 일단 병원을 가게 되면 병력 청취, 그 다음에 영상 검사,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직 검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하고 마찬가지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어떤 쪽인지 먼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 검사 이제 유방 촬영술이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혹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든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고 이제 조직 검사에서 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혹들인 경우에는 수술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종양이 있었는데 치료를 하지 않으셔서 임신 후에 더 커진 경우인 거잖아요. 이렇게 양성 종양임이 확실하지만 뭐 크기나 통증에 따라 제거 수술을 당장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느냐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혹이 20% 이상 빠르게 자란다든지 내가 불편하다, 통증이라든지 뭐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혹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암은 아니지만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수술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은 가슴 쪽은 우리가 흉터 이런 거 수술 자국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양성 종양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치료 방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성 종양을 제거하는 거는 결국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진공 흡인 기계를 이용해서 초음파 유도하에 시술을 하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맘모톰이라는 이제 기계를 써서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공 흡인 보조 유방 생검 장치를 쓰게 되면 이제 흉터는 약간 3mm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만 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흉터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라든지 그 유방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줄어들고, 통증도 수술 후에 좀 더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하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수술 흉터나 치료 자국 못지않게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재발 가능성들을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섬유 선종을 한번 제거하고 나면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이 섬유 선종이라는 게 재발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연구 자료들을 보면 재발보다는 새로 생기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만약에 제거를 했다면 제거했다고 끝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또 확인을 하면서 또 더 생기는 건 없는지 좀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사연자분께서는 섬유 선종뿐만이 아니라 수유 중에 유선염 진단도 받으셨어요. 유선염도 저는 조금 많이 들어본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흔히 발병하는 질환인가요? 유방의 양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유선염은 말 그대로 유선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경우를 유선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선염은 뭐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유선염도 있고, 수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유가 정체가 되면서 이제 안에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자체로 이제 염증이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처럼 수유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유기에 생기는 이제 수유기 유선염이고요. 원인은 이제 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수유와 관련된 그런 유선염은 맞습니다. 그러면 유선염의 원인이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선염은 수유기 때 발생하는 유선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유기 때 발생하는 유선염이 있고요. 수유기 때 발생하는 유선염은 이제 크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감염성 유선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모유가 이제 정체가 되면서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고여가지고 생기는 이제 비감염성 이제 유선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유기 유선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유기 때랑 마찬가지로 그 균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이런 유선염이 있을 수 있고, 유관 자체가 조금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안에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체가 되어서 발생하는 유선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 원인은 잘 모르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 유가종성 유선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유선염에 걸리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우선적으로 아프겠죠. 통증이 있을 거고, 만지면 압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발적, 그 다음에 피부의 열감이라든지,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전신의 발열이 발생을 할 거고요. 안에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돼서 이제 고름이 피부가 녹으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두를 통해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유기에 유선염에 걸리셨는데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몸에 변화가 많을 시기이잖아요. 그리고 수유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 등등의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꽤 있으시죠. 그래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 수유를 평소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첫 아이를 만약에 수유를 한다 그러면 아기 앉는 자세도 엉성할 테고 그러다 보면 아기가 불편하니까 또 모유를 수유하는 과정에서 또 유두 쪽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쪽으로 균이 감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기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적게 먹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다 보면 정체가 돼서 또 염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잘 알아보고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증상 중에 하나가 좀 궁금한 게 유선염 진행 중에 유방 농양?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방 농양으로 발전되는 경우나 아니면 유방 농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선염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항생제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고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 안에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유방 농양이라고 하고 유방 농양이 생길 정도가 되면 몸에 이제 열도 많이 나고 통증도 심해지고 이제 유두통에서 막 고름도 흘러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치료도 이제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해줘야 되고 일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유선염이 생긴 것 같다, 통증이 좀 있고 약간 열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병원을 가서 유선염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빨리 항생제를 쓰면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괜찮아지겠지 하고 또 그냥 간과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방 농양이 생기는 경우에 혹은 유선염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유선염이 생기면 항생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이제 통증 조절과 염증 깔아앉혀주는 이런 약제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유선염은 이런 치료를 보통 하게 되고 여기에서 더 심해진 게 유방 농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방 농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유선염에서 쓰는 항생제라든지 진통제를 쓰면서 이제 고름을 배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절개를 해서 배액을 해주게 되고 배액을 할 수 있도록 안에 관을 좀 삽입을 해가지고 추후에 생기는 염증까지 다 고름까지 흘러나오고 난 뒤에 다시 봉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유선염이나 유방 농양이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항생제를 먹고 약도 발라야 되고 이렇게 고름도 짜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수유를 전혀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농양이 생긴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뭐 수유하는 시기에 항생제나 뭐 이런 약들을 쓰게 될 때는 아이한테 최대한 안전한 이제 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유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보통은 엄마가 힘드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하고 좀 병의 상태가 좀 심해서 안 좋으신 분들은 그쪽은 하지 말고 그냥 유축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반대쪽만 수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의사참견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모든 질병, 질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선염과 유방 농양도 예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일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상처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아이 수유하는 방법을 이제 잘 숙지를 하셔서 아이가 최대한 편하게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두 부위를 뭐 건드려야 되거나 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수유하고 나면은 또 잘 씻어주고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유가 이게 아기가 다 못 먹었을 때 이제 정체가 되지 않도록 뭐 유축기를 좀 쓴다든지 해서 충분히 비워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어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무지할 수 있지만 수유할 때 아이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어머님들, 아기를 지금 아직 출산하지 않고 계시는 임산부님들이시거나 우리 처음 아기를 낳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 어머님들이나 어른들한테 많이 배우고 요즘 또 산후조리원에서도 많이 배우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수유할 때 정확한 자세나 방법도 미리미리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잠시 고위험 종양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엽상종과 관내유두종 사실 저는 말도 좀 어렵거든요. 먼저 엽상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엽상종은 이름처럼 그 종양 내부가 이제 나뭇잎처럼 생겨서 엽상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엽상종이 이제 섬유선종하고 사실 같은 곳에서 생기는 종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엽상종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률이 사실 1%도 안 되는 좀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게 섬유선종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엽상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혹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진단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엽상종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엽상종은 이제 종류라기보다는 악성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양성 엽상종이 있고, 이제 암에 해당한 악성 엽상종이 있고, 그 중간 단계인 이제 경계성 엽상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고, 엽상종의 대부분은 이제 양성 엽상종이고, 이제 양성 엽상종은 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다든지 다른 장기를 침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절제만 해주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재발을 좀 잘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수술할 때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악성 같은 경우는 이제 타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폐나 뭐 이렇게 안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엽상종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감별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엽상종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요? 엽상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혹의 이제 경계 부위를 전체적으로 조직 검사를 꼭 해야 되는 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혹의 이제 악성도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엽상종이 발견이 되면 요거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유방이라는 거 한 부위잖아요. 한 부위에 생기는 종양이 이렇게 많은 것도 신기한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종양들이 생기는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엽상 종양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럼 뭘까요? 원인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 엽상종이 제일 호발하는 연령대가 이제 폐경전 40, 50대 여성분들이고 이제 이때가 호르몬이 또 한참 막 왔다 갔다 할 때라서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게 아직까지 뭐 섬유선종도 그렇고 엽상종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왜 생기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희 신체 일부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 않는 부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너무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많은 것을 궁금해하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빠르게 여러 개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유방 질환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O, X, 세모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슴이 크면 유방암에 잘 걸린다. X입니다. 네,
이게 가슴이 크다고 해서 유방암이 잘 걸리는 건 아니고 유방암의 위험 인자는 이제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유전자 문제, 브라카에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선 조직의 치밀 조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향을 주고 가슴이 크다는 거는 대개는 지방 조직이 좀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큰 거하고 뭐 크기랑 이제 유방암하고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떤 영화 배우를 예로 들었었죠. 유방을 완전히 제거하면 유방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유방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해도 사실 주변에 미세하게 유방 조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이제 암이라든지 뭐 다른 양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빈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산모님들 아마 많이 들으시는 말씀일 건데요. 산모를 위해서라도 모유수유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모유수유를 안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맞나요? 높아집니다. 유방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이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죠.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그래서 저 유방암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초경을 빨리 하고 폐경이 늦어지고 출산도 적게 하고 수유도 안 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그 기간만큼의 에스트로겐 노출이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발병 위험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자가 진단에서도 나왔었는데 유방에 멍울이 잡힐 때 찜질이나 마사지가 도움이 된다. 요거는 세모입니다. 예. 그래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유방에 생기는 이제 혹, 섬유선종 같은 혹을 예를 들면 이런 혹들을 뭐 찜질을 한다거나 마사지를 한다 해서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이제 유선염 같은 경우 이제 감염이 아니고 그 모유가 정체가 돼서 이제 생기는 그런 유선염 같은 경우는 이게 뭉친 거를 풀어주는 거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준다든지 이제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배출을 좀 더 도와주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제가 아까도 살짝 여쭤봤었는데 유방 질환에 걸리면 모유 수유를 못한다. 이것도 세모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 질환이 있다고 해서 혹 내가 섬유선종이 있는데 수유를 못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유선염이 있다고 해도 그 수유를 하는 데는 크게 대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방 질환이 있다고 해서 수유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니고 대신에 뭐 유선염이 너무 심하다든지 뭐 다른 기타 암이라든지 이런 암 때문에 피부가 문제가 생겨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수유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이와 잘 상의해가지고 수유 여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께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 우리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참견해 주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양성 유방 질환도 이제 유방암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스스로 감별을 해서 진단을 못 내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만져지거나 아프거나 뭐 형태가 이상이 보이거나 하면 언제든지 병원을 빨리 찾아주시는 게 병을 안 키우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얼마나 병원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유방외과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좀 자꾸 미루지 마시고 병원 빨리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유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방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든지 이렇게 초기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질환명이나 예후가 많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치료법도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 혹은 내가 내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평생 건강 TV 주치의 의사의 참견.